안녕하세요, 장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웹 면접 한번 준비해 볼게요. 웹은 요즘 정말 핫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프로그램이 다 웹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웹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 하나로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웹 쪽의 일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웹 쪽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웹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브라우저에 URL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에 URL을 치면요, 그러니까 크롬에 우리가 네이버를 쳤다고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해당 도메인에 대한 그 IP 주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DNS에 먼저 물어봐요. 해당 IP 주소를 주세요 하면 그럼 IP 주소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요. 리퀘스트 메시지. 브라우저에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요. 자, 보통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내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보통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는 보통 사용자가 되겠고요. 서버는 보통 뭐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게냐면 정보를 요청하고 그리고 정보를 응답해요. 그래서 보통 HTTP는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지금 클라이언트고요. 이제 서버에 통신하는 과정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청 메시지를 지금 작성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이 OS 내부에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프로토콜 스택에 이제 전송을 의뢰해요. 그럼 프로토콜 스택은 이 메시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랜에 송출하게 되죠. 그럼 랜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허브 스위치 라우터를 거치게 되고요. 허브 스위치 라우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에게 전달을 하게 돼요. 프로바이더라고 하면은 ISP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즉 통신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바이더는 이 수많은 그 회선들을 통해서 POP를 거치게 되고요. POP는 그 인터넷 핵심부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인터넷 핵심부에 들어가요. 핵심부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수많은 고속 라우터들이 있거든요. 나와 서버 사이에 수많은 고속 라우터. 이 고속 라우터들을 계속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상대방의 서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서버에 도착하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서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화벽이 이 패킷이 제대로 된 것인가 먼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화벽을 통과하면은 먼저 캐시 서버가 먼저 검사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똑같은 요청이 왔는지, 요청이 와 있었다면 여기에 이미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있으면은 바로 여기서 응답을 해버려요.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웹서버라는 곳에다가 이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WAS에 넘기게 돼요. WAS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스프링 같은 것으로 이제 서버를 구성하는 것을 WAS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WAS는 이제 여기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요.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데요.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거는 이제 여기랑 똑같죠. 이제 HTTP 리스폰스 만들어서 프로토콜 스택에 전달하고 랜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정을 이루어져요. 자, 복잡하죠?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계속 외워서 이거를 딱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면접관이 물어봐요. 브라우저에 URL 치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기니까 천천히 잘 들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라우저에서 이제 DNS 서버에서 도메인명으로 IP 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OS의 프로토콜 스택에 이제 메시지 전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토콜 스택이 랜에 그 메시지를 제어 정보를 붙인 패킷을 랜 어댑터에 넘기게 되고요.
랜 어댑터는 이걸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랜 케이블로 송출하게 됩니다. 그럼 송신한 패킷은 허브, 스위치, 라우터를 경유해서 이제 프로바이더에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패킷은 이제 수많은 액세스 회선을 통해서 POP를 거쳐서 인터넷 핵심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고속 라우터들 사이로 패킷이 이제 상대방 서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서버 측의 랜에 도착하게 되면은 방화벽이 패킷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캐시 서버가 먼저 응답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웹 서버에 전송을 하고요. 패킷이 웹 서버에 도착하면은 이제 프로토콜 스택은 패킷을 추출해서 WAS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WAS는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말씀한 방법대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쿠키와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네, 쿠키와 세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HTTP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상태와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존에 너와 통신했던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장바구니에 지금 뭘 넣어놨는데 그거를 저장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거나 서버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게 쿠키와 세션이에요. 자, 그러면 쿠키를 먼저 알아보면은, 쿠키는 이제 사용자의 정보가 담긴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통신할 때 HTTP의 헤더라는 곳에 담아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전송될 때 이 쿠키 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안이 좀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쿠키는 이렇게 3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세션 알아볼게요. 세션은, 자, 쿠키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세션은 서버에 정보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 그 정보가 유지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이 좀 더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쿠키와 세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쿠키와 세션은 HTTP의 경우에 상태와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쿠키와 세션입니다. 우선 쿠키는 사용자의 정보가 기록된 텍스트 파일인데요. 브라우저에 저장되면서 통신할 때 헤더에 포함되어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HTTP 통신 중에 쿠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션인데요. 세션은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데요. 이때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이 면접 볼 때 꿀팁이 있어요. 요즘에 다들 이 화상으로 다 면접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 손동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밑에서 하면은 잘 안 보여요. 먹방 할 때도 이 탁자를 여기까지 오는 걸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동작을 이 얼굴 바로 밑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전달이 잘 된다는 점, 이제 이건 꿀팁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REST API. 이것도 진짜 많이 보죠. REST API가 뭐냐. 왜냐면은 서버 담당자, 특히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 REST API를 엄청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도 REST API, 백엔드가 REST API 만들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엄청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엔드는 REST API를 만드는 사람, FE는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죠. 이걸로 서로 통신을 하거든요. REST API를 가지고. 자, 그러면 REST API가 한번 뭔지 알아볼게요. 자, REST API는 REST를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현한 거라고 해요. REST가 뭐냐?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그러니까 자원을 표현으로 상태를 주고받는 걸 의미해요. 자, 쓸게요. 그러니까 자원의 표현으로 상태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현과 상태, 그러니까 이 표현이
URI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는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 URI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REST API는 이 REST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URI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건 서비스 API를 구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 내가 요청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걸 의미해요. 자원의 URI로 표현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원에 대한 행동,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지금 내가 여기에 정보를 요청할 건데 어떤 정보를 요청할 거냐는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돼요. 여기 잠깐 볼게요. HTTP 메소드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자, 크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CRUD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게 create, read, update, 이게 delete예요. 생성, 삽입, 읽기, 업데이트, 삭제거든요. 이게 각각 HTTP 메소드에는 어떤 그 메소드로 반영이 되냐면, 여긴 포스트로 반영이 되고, 이건 get이고요, 이건 업데이트 그대로고요, 이건 딜리트 그대로예요. 그래서 각각의 행동에 맞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래서 HTTP 메소드에는 크게 4가지 중요한 메소드들이 있다. 그 중에 포스트, get,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다. 여기에 동작에 맞는 이 4가지를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REST API는 REST를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현한 것인데, REST는 뭐냐면은 자원의 표현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즉, 자원을 URI로 표현하고 자원에 대한 행동을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표현해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REST API라고 해요. 자, 그럼 REST 풀이 뭐냐? REST 풀은 이 REST라는 원리를 잘 따르는 시스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URI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적절한 행동을 그 행동에 맞는 적절한 메소드를 사용한 것을 RESTful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RESTful 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 자원에 대한 행동을 제대로 매칭시켜주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삽입, 삭제, 업데이트, 딜리트를 모두 포스트 메소드로만 구현한 경우에는 이건 RESTful하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럼 정리할게요. 자, 이제 REST API가 뭐예요? 라고 저 물어보면은, 네, REST API는 REST 기반으로 서비스 API를 구현한 것인데요. REST라는 것은 자원의 표현, 즉 이름으로부터 자원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URI로 표현하고 자원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소드로 표현한 것이 REST API입니다. RESTful이란 것은 REST의 원리를 잘 따르는 시스템인데요. 자원을 URI로, 그리고 행위에 맞는 적절한 HTTP 메소드를 사용한 것이 RESTful한 메소드입니다. RESTful하지 않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CRUD 기능을 모두 포스트로만 처리한 것을 RESTful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HTTP 응답 코드 볼게요. 네, HTTP 응답 코드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조금씩 말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크게 100번부터 500번까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요청을 주고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네,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요청을 주고 응답을 받죠. 그래서 보통은 이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응답이 오는데, 응답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잘 안 보고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응답 코드예요. 자, 그래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전에 우리 404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이들 익숙하시죠? 그게 이 400번대의 하나예요. 그래서 각각 100, 200, 300, 400, 500에는 뭐 401은 뭐, 403은 뭐, 404는 뭐 각각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좀 더 큰 범주에서는 이것들은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뜻하죠. 자, 그럼 100번부터 볼게요. 100번은 조건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고 처리 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200번대는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라는 거 의미하고요. 300번대는 리다이렉션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를 딴 데로 옮겨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com이 아니고 co.kr을 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네이버 .com으로 옮겨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네이버 .co.kr에서 300번대 이제 리스폰스를 낸 거예요. 리다이렉션을 내면서 거기 함께 네이버 .com으로 이동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아무튼 300번대는 이 요청을 클라이언트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응답 코드예요. 그리고 400번대는 클라이언트의 오류, 그러니까 이 보내는 사람이 잘못 보냈을 때 400번대예요. 자, 그러면 404는 뭐였죠? 지정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없는데 네가 이상한 곳을 찾고 있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500번대는 서버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뭐 잘못 짜가지고 나온 오류들은 500번대를 응답을 해요. 이 서버 엔지니어들이 잘못 짠 것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내가 만약에 뭐 웹서핑을 하다가 500번대를 만났다, 잘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500번대가 다 맞다, 그럼 여기 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 정리하자면 HTTP 응답 코드는 5가지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네, 우선 100번대는 조건부 응답이고요. 요청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0번대는 successful response로 리퀘스트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하고요. 300번대는 리다이렉션으로 클라이언트를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거고요. 400번대는 클라이언트의 오류로 HTTP 요청이 잘못되거나 권한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00번대는 서버의 오류로 서버가 요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네, 그럼 하나 더 HTTPS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마주치죠. HTTPS는 뭐고 HTTP는 뭘까? 자, 여기서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HTTP를 보통을 사용을 하는데요. HTTP는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3가지.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통신을 할 때요, 이 HTTP로 통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도청이 가능해요. HTTP는 그냥 내가 보내고 싶은 거를 암호화 없이 그냥 바로 보내거든요. 그럼 이게 중간에 이거를 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얘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렇군,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도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장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얘한테 보낼 때 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com을 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HTTP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이 네이버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보내요. 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DNS 서버가 해킹당한다면은 나는 이 모든 웹사이트 네이버가 다 해킹이 이상한 대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장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나를 속일 수 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로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응답 있잖아요. 이게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성이 보장이 안 돼서 변조가 가능해요. 아무튼 이렇게 HTTP는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이 HTTPS예요. 이 가운데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이 암호화 프로토콜에는 SSL이랑 TLS를 사용하고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HTTP로 이거를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송하기 전에 이 암호화 프로토콜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암호화를 해서 이제 TCP와 통신을 하게 해요. 원래는 바로 이제 HTTP에서 TCP로 통신을 하는데 HTTPS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암호화 프로토콜이 껴서 이제 TCP에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암호화를 해서 도청을 방지하고요. 그 인증서 들어보셨죠? 인증서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보장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은 응답일 완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HTTPS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HTTPS는
HTTP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평문 통신을 해서 도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통신 상대를 확인하지 않아서 위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완하고자 사용하는 게 HTTPS고, 구체적으로는 HTTP에서 통신하는 소켓을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TCP와 통신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HTTPS는 암호화 증명서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웹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만 하면은 이제 면접도 여러분 쉽게 준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